안녕하세요. 경남정보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취업 동반자 경남정보대 KIT 인력개발센터 강유한 팀장. 박은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면접에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박쌤, 네. 면접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면접의 목적은 지원자가 회사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력서와 자소서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면접의 목적은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함이겠죠. 그리하여 오늘은 면접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기본 질문 6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면접 시 숙지하면 좋을 기본 질문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박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1분 자기소개입니다. 면접에 있어서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분 자기소개를 물어보는 이유는 지원자의 첫인상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며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1분 자기소개에 있어 답변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전달하거나 직무와 유사한 경험, 특색 있는 경험, 기본적인 역량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좋으며 부정적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 경험보다는 성공한 경험을 위주로 추상적 개념보다는 포인트를 잡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받기 좋은 경험을 말하는 것이 좋겠죠? 즉, 1분 자기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답변하고자 하는 질문을 끌어내는 것이 포인트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답을 할 수 있게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해보면 좋겠죠? 이상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박쌤, 다음 질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성격의 장단점은 우리 회사에 오면 안정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파악하는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으로는 같이 일하기 힘들었던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 주변 사람들은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등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럼 성격의 장단점 질문에서의 답변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답변 방법으로는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행동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다양한 심리 유형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만요. 네, 박쌤. 네. 일단 박쌤은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의 장점은 네.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듯 박쌤 장점은 공감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통 본인의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단점보다는 잘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면에, 박쌤, 본인 단점은 혹시 뭘까요? 저의 단점은 좀 꼼꼼하지 못한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네. 일단, 단점은 꼼꼼하지 못하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혹시 있을까요? 꼼꼼하게 변하고 싶어가지고 필기하는 습관을 좀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단점은 반드시 뒤에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단점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은 굳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우울증 있는 지원자를 굳이 뽑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숙지하고 가면 좋을 듯 합니다. 팀장님 정말 좋은 정보네요. 확실합니까? 네.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점은 단점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단점을 극복한 내용을 필히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남들과는 차별화된 나만의 강점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뽑아야 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회사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팀장님, 그럼 비슷한 질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으로는 예를 들어 뭐 위기를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뭐 소개해 주시겠어요? 혹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등이 있겠네요. 학생, 그럼 차별화된 나만의 강점을 알고 답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친구나 주변 인물이 말하는 나의 강점을 생각해 봅니다. 둘째, 한 가지 강점만 찾지 말고 최소 3가지 이상의 강점을 찾아봅니다. 셋째,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입사해야 할 회사의 업무의 강점이 맞는지를 반드시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답변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가장 의미 있고 질문의 의도에 맞는 경험을 설명하면 좋습니다. 즉, 2갈씩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갈씩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지원자의 말에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쵸. 저희가 컨설턴트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답변을 할 때 2갈씩으로 답변을 해야 보다 정리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답변 방식입니다. 일단 아주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질문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번째,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입니다. 회사를 잘 알고 있는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 회사는 회사에 관심이 많고 이직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원합니다. 즉, 당신이 회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들 질문하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박생이 말한 대로 이 내용도 맞지만 여기서 조금 추가해도 될까요? 네, 좋죠. 좋은 거 맞나요? 네, 우선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생산직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일반 기업 중에 생산 직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많죠. 네. 예를 들어서 어디 있죠? 삼성 SDI나 뭐 LG 디스플레이나 그쵸.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왜 다른 회사에도 생산 직무는 있는데 굳이 우리 회사 생산 직무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이제 우리 회사여야만 하는 거를 어필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기술력이 마음에 들었다라든지 실전에서 이제 본인도 한번 그런 기술력을 뭐 습득해보고 싶다라든지 다양하게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 기업을 왜 선택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그걸 잘 숙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비슷한 질문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으로는 우리 회사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주세요.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상담한 사람은 있나요? 다른 회사는 어디 지원했나요? 우리 회사와 타 회사 둘 다 붙으면 어디로 갈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박쌤, 그럼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 방법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나의 경험을 연결하자. 둘째,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자. 예를 들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한 회사의 경쟁력이나 뭐 기술적 특성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배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즉, 면접에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등 직설적인 답변보다는 지원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좀 제가 또 추가로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좋은 거 맞죠? 네. 일단 요즘 추세는 기업에서도 좀 솔직한 친구들 좋아한다고 해요. 단순히 식상하게 저는 뭐 이 회사 열심히 일을 해서 뭐 뼈를 묻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회사 급여가 좋았고, 뭐 복리후생이 좋았고, 이 회사 워라밸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 소신껏 이야기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기업을 분석해가지고 그 기업별로 이제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다음 질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5번째는 이제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관성 있는 사람인가, 일관성을 유지한 채로 직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겠죠? 네. 입사 후 포부는 지원 동기와 연결되므로 지원 동기와 일관성 있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즉, 지원 동기에 적으신 것들을 구체화시키면 좋겠죠. 네. 팀장님, 그러면 입사 후 포부 답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회사의 전략과 나의 강점을 연결하자. 둘째, 회사의 경영 이념을 참조해보자.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필히 인재상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한번 파악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회사에서 하고 싶은 것,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또는 5년, 10년, 15년으로 향후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또 제가 또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직원들, 실무진들 인터뷰라든지 그런 정보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저희가 습득해 놓으면 좋겠죠?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럼 입사 후 포부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럼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네, 반드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기업에서 마지막에 꼭 물어보는 말이 있죠. 마지막 할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마지막 할 말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마지막으로 지원자에게 한 번 더 이야기와 자신의 역량을 어필할 기회를 주고 면접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박쌤, 네. 비슷한 질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으로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있나요? 혹시 못할 말 있으신 분 계신가요? 등이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할 말에서 극적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잖아요, 팀장님. 그러면 마지막 할 말에 대해 알맞은 답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방법으로는 첫째, 짧고 굵게 말하자. 둘째, 임팩트 있는 나만의 문장을 하나 만들자. 셋째, 새로운 정보가 아닌 기존 정보를 정리해서 이야기하자. 마지막, 겸손한 표현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자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지막 할 말을 하라고 하면 다 비슷한 말을 해요. 주로 뭐 열심히 하겠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애들이 주로 단골로 대답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를 뽑아주신다면. 그쵸. 그쵸. 최선을 다하겠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앞에 이렇게 말이 많이 붙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준비할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본인을 한 번 더 어필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랑 이제 컨설팅을 진행했던 친구 중에 합격한 친구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너무 좋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할 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면접관님들은 저의 앞모습을 보고 있지만 나중에 제가 채용이 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뒷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어때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다. 이 친구는 실제로 합격은 했어요.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본인을 조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한 단어로 함축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뭐 지금 흥연 선생님 콩나물 들고 있네요. 뭐 콩나물 같은 박은영 아니면 뭐 예시로 이거 뭐지? 꽃 같은 강유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이야기를 잘했어요. 근데 면접관들은 그날 엄청 많은 다양한 지원자들을 면접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석자를 기억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면접 점수를 매기다가 그때 콩나물 같은 그 지원자 누구더라? 그리고 그 꽃 같은 지원자 누구더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한 번 더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진짜 딱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좋은 인상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총 기본적인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 모든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슷한 질문을 공부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면접을 준비할 때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의도에 맞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또 해도 될까요? 이 한마디 오늘 몇 마디 했지? 한마디 하자면 면접은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확실해요. 그죠? 박쌤, 네. 면접 본 기억 나나요? 납니다. 어땠어요? 저도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면접은 어쩔 수 없이 긴장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준비한 거를 또 답변을 못하고 나오면 엄청 속상한 마음도 들 거예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은 진짜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지? 뭐가 문제지?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거기를 보완해가지고 다음 면접에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 준비를 하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컨설턴트 선생님들을 좀 괴롭혀도 좋아요. 네, 맞죠? 좋습니다. 네. 괴롭혀도 좋고 혼자 끙끙하지 말고 저희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너무 혼자 우울해 있지 말고 좀 힘내고 그리고 면접도 보면 볼수록 민다 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안 본 친구들보다 면접 몇 번 본 친구들이 좀 그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냅시다. 네.
알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면접 시 숙지해야 할 기본 질문 6가지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나요? 안 됐다고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왜요? 이상으로 강미연 팀장 박은영 컨설턴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